안녕하세요. 이찬희의 철학일기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주 올린다는 걸 약속을 결국은 못 지키네요. 이것도 뭐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부담 없고 여러분들도 부담 없는 그런 유튜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새해 됐는데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법성계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해서 여기 화면에 보인 것처럼 해인사 절에 가시면은 이제 해인사 경내 바닥에 이런 법성계의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법성계라는 글은 되게 오래된 글입니다. 이 법성계를 어느 분이 지었냐면요. 의상스님이라는 분이 지으셨거든요. 근데 이 의상스님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원효스님 있지 않습니까? 원효스님의 이제 친한 친구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원효스님은 육두품이었고 의상스님은 진골 귀족이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불교 승려였는데 그 당시 선진국 하면은 이제 당나라였잖아요. 당나라에 이제 두 분 다 이제 유학을 길을 오르셨는데 원효 스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명한 이야기인 해골바가지 물을 먹는 깨달음을 얻고서 유학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이제 돌아왔죠. 근데 이제 의상 스님은 당나라로 유학을 이제 예정대로 가십니다. 그리고 당나라에 유학 가서 그 당시 법장 스님이라는 분의 제자가 돼서 그분에게 그 깨달음의 경지를 말해보라는 답으로 이 화엄일승 법궤도라는 걸 지어서 바쳤다고 해서 인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 이제 화두가 될 수 있는 게 원효 스님은 유학을 가지 않으시고 돌아오셨어요. 국내파가 된 거죠. 의상 스님은 요즘 말로 하면 유학파예요. 여러분, 유학을 가는 게 나을까요? 국내에서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유학파가 오를까요? 국내파가 오를까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다 맞고 다 틀리기도 하겠죠. 예, 다 맞기도 하지만 다 틀리기도 합니다. 불교의 교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성철 스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던 쌍차쌍조라는 말이 기억나는데요. 두 가지 견해를 맞고서 두 가지 견해를 비춘다. 이게 좀 난해한 말인 것 같습니다. 공에도 빠지지 말고 유에도 빠지지 말라는 말이긴 한데요. 뭐 차차 이제 화두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성계는 가운데 법자가 보이시죠? 법이 이제 불교의 깨달음을 나타내는 진리예요. 그 진리로 시작해서 이 불로 부처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으로 시작해서 이 미로와 같은 통로를 글자들을 타고 가다 보면 다시 원래 자리로 옵니다. 어떻게 보면 윤회의 고리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무한히 순환하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듯하기도 해요. 이 법성계는 반야신경,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반야신경과 더불어서 불교에서 그 예불을 할 때 반야신경과 함께 가장 많이 암기되고 외워서 읽혀지는 글입니다. 짤막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글이기도 합니다. 한번 제 나름으로 이 법성계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해한 법성계에 대한 해석을 좀 여러분께 한번 들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뭐 깨달음 얻었겠습니까? 답을 알겠습니까? 또 답이 있겠습니까? 깨달음이 과연 있을까요? 네,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내리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첫 구절을 한번 좀 먼저 시작하죠. 예, 화엄일승 법계도 법성계의 첫 구절은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이라는 글로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번역이 법의 성품은 원흉하여 두 모습이 본래 없고
근데 이 첫 구절부터 따질 게 좀 많아요. 이 법성, 법의 성품이 원흉하다고 하는데 원흉하다는 거는 원이 이제 둥글 원자죠. 원만하게 융은 융합하다 할 때 이제 녹여서 결합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그러면 이 두 가지 해석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법, 진리와 성품이 이 두 가지가 원흉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법, 진리, 법의 법의 본질은 성품이 원흉하다는 말인지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면 합니다. 아무래도 성이라는 이거는 좀 참 말하기 힘들어요. 저도 또 이걸 좀 뭐가 맞는지를 따지려면은 한참 또 논의가 필요하고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두 가지만 좀 던져드립니다. 법성은 법과 성일 수도 있고 이 번역처럼 법의 성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법과 성이라면은 원흉이 이해가 되기가 쉽죠. 두 가지가 이제 원만하게 녹아서 이제 합쳐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법의 본성이 원흉하다는 거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의 성품은 원흉하여 두 모습이 본래였고 무이상 두 가지 상이 없다고 합니다. 두 가지 상이 없다는 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상은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운데 상이 없다. 법의 성품은 상이 없다 이러면 좋겠는데 이 무이상이라는 게 두 가지 상이 없다는 게 그냥 상이 없다는 말인지 아니면은 두 가지 상이 없다는 거는 이 법의 성품이라는 거는 이 제법의 실상이 이 진리의 실상이 특별히 다른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원래 있던 그대로의 모습이다. 다른 상이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 원래 있던 그대로의 모습과 꾸며진 모습이라는 두 가지 상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또 이 두 가지 상이라는 게 뭔가를 지칭하는 것인지,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오히려 이해보다도 의문점만 났습니다. 근데 뭐 대략 이해한다면은 법의 성품은 공하다는 거겠죠. 공하면서도 원흉하다는 거는 공하지 않고 원만하게 편지한다는 걸 수도 있을 거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모든 법은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제법, 모든 법은 부동을 고요하라고 돼 있는데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아 본래 고요하다. 이 번역은 의역을 좀 했는데요. 아무래도 뒤에 제법이 법과성을 얘기하지 않고 법만 얘기했으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법성은 법의 성품이라고 번역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법, 모든 진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선 고요하다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근데 참, 진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것도 좀 의문이 납니다. 진리라는 거는 오히려 변화하는 것이 진리가 아닐까, 주역에서처럼. 변화가 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게 아니야. 진리라는 것은 변화와 불변,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을 뛰어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래 고요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 뒤에 구절은 아무래도 약간 유보다는 무의 입장을 좀 더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모든 법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 진리, 법의 성품이라는 것은 아까 무이상을 얘기할 때 이상이라는 게 두 가지 상이라는 게 제법 실상을 말하는 거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제법 실상은 원래 움직이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진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모양을 내는 것은 진리를 어그러뜨린다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 좀 설명이 되는데요. 역시 의문이 납니다. 이런 의문들을 좀 던지면서
법성계에 대한 좀 저의 의견을 좀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또 나눠서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